자, 근데 이제 뭐 이런 이렇게 뭐 넘버링을 붙인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넘버링 붙이는 것 자체가 좀 별로고, 이름 붙이는 게. 그 다음에 뭐 타입이 달라질 때마다 그럼 프린트 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 또 다른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별로인 거죠. 자, 그래서 C++에서는 이렇게 지워도 상관없다라는, 이름이 똑같아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왜? 매개 변수가 다르면 어쨌든 구별이 가능하니까, 똑같은 이름이어도 두 개가 다른 함수라는 걸 구별이 가능하니까요. C++도 그걸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버로딩인 거죠. 실상 이제 함수는 두 개지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함수를 여러 개 이렇게 과적해서 쌓는다. 그래서 오버로딩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똑같은 이름에 이 4개 변수의 생김새만 다르면 됩니다. 여기에다 더블 이렇게 하시면은 이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입장에서 엄청 편리하죠. 자, 요게 함수 오버로딩이에요. 똑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를 작성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에다가 클래스 하나 만들게요. 자, 역시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뭐 혹시라도 이제 테스트 클래스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하시면은 이름이 겹칠 수 있으니까 my 클래스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헤더에다가는 int num이라고 붙여주도록 할게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외부에서 이 변수에 접근을 하려면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세팅 함수랑 가져오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set num이라고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거는 이렇게 숫자 하나 받아서 얘한테 넣어주는 거. 그리고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자신의 num을 리턴으로 복사해서 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거를 복사를 해서요. 이제 여기 CPP로 가야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는 my class 됐죠? 구현을 여기다 해주시고 구현 됐으면 이제 여기서는 구현 빼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해서 간단하게 클래스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거 왜 만들었냐면 이렇게 두 개의 함수랑 한 개의 멤버 변수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뭐가 있을까? my class mc1 include 해야겠죠? my class.h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mc1.set num 해가지고 이렇게 100을 세팅할 수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세팅했던 값을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요거를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로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요. mc2
클래스가 아니라 객체죠, 객체. MC2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뭐 얘한테는 200을 줍시다. 그래서 MC2한테 이제 get num 하면은 들고 있는 200을 줄 거예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두 개를 더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300이 나올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객체들이 이제 있을 때 객체들은 데이터를 멤버 변수로 들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런 건 이렇게 우리가 쓰고 싶을 수도 있죠. 왜냐면 MC1은 100을 가지고 있고 MC2는 200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두 개 더하라고 하면 딱 300이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자, 근데 이 더하기라는 연산자는 사실상 이렇게 뭐 숫자들을 더하는 거지 객체를 이렇게 더하기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컴퓨터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 객체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데이터 하나밖에 안 만들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 int num2, int num3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죠? 더하라고 했을 때 MC1과 MC2를 더해라 라고 했을 때 뭘 더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변수가 3개나 되니까. 심지어 이게 제가 int만 만들어서 그렇지 캐릭터, 스트링, 뭐 주소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들고 있기 때문에 객체를 더하라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이 플러스라는 기호 이거를 플러스 연산자라고 하죠. 이 플러스 연산자는 정의가 되기로 이 기능이 정의가 되기로 이 연산의 대상이 되는 자료 타입을 int로 정해놨어요. int 또는 숫자 타입으로 정해놨어요. 더블이나 int 같은 걸로 정해놨기 때문에 숫자가 아닌 타입이 오면은 더하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더하기 이거를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면은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지울게요. 지우고 숫자 하나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보이드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플러스 마이 플러스 그냥 플러스라고만 할게요. 플러스만 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마이 클래스 하나를 받아오는 겁니다. 타겟이라고 할까요? 됐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쓸지 선택하기 나름인데 사실 요 타겟을 이제 불러온다라는 거는 이 마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num 값에다가 이 타겟이 가지고 있는 num 값을 더하겠다라는 심산이죠. 됐죠? 그래서 다시 이제 자기 자신한테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의 값을 가지고 자신의 값에 연산을 해서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얘의 값을 우리가 사실 변경할 일은 없겠죠. 변경되어서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이렇게 똑같이 컨스트 해서 컨스트로 넣어도 상관없겠죠. 됐죠?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제 요거는 mc1점 플러스 mc2 이렇게 하면 되죠. 굳이 뭐 getNum 해가지고 뭐 값을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왜? 이 플러스라는 함수 안에 어차피 뭘 하는지가 다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 상태에서 이 mc1의 값을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이거를 위에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하기 전에. 자, 요거는 주석 처리 좀 하고요. 요것만 보면 되니까 우리는. 자, 그러면은 이제 30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100이었다가 300이 됐죠. 자, 그래서 이게 MC랑 MC2를 더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하기인데, 더하기 대신 우리가 이 메서드를 활용을 한 거죠. 함수의 그 객체 메서드를 활용한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사람은 플러스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기호가 좀 더 직관적이니까. 근데 이미 이 플러스는 숫자를 대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기능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라는 연산자가 이미 있지만 또 다른 플러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로 함수를 기호로 만들기. 자, 이 플러스인데 플러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함수의 이름을 기호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플러스 기호로 쓰려면 앞에다가 오퍼레이터 라고 붙여야 됩니다. 함수 이름이 이제 플러스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미 플러스는 이제 숫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지만 이 플러스는 타입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로딩 개념으로 해서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타입만 다르게 한다라고 하면은 넘은 좀 그렇고 뭐라고 할까? 넘2라고 일단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기호를 또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마이 클래스가 넘으면 이게 작동이 될 거고 인트가 넘으면 이게 작동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클래스 안에서는 함수를 기호로 만들 수가 있고요. 똑같은 기호로 매개 변수만 다르게 해서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연산자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연산자 오버로딩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아까 플러스라고 사용했던 부분을 그냥 더하기로 하시면 되고요. 볼게요. 플러스는 없어졌지만 mc1 점 플러스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플러스로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더하기 오른쪽에 오는 거는 이 4개의 변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여기로 넘겨야 되는 거 있죠. 여기서는 mc2가 되겠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이 위에 거랑 똑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연산자 오버로딩이고요. 그냥 단순히 함수를 기호로 바꾼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연산자 오버로딩은 전혀 뭐 몰라도
프로그램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남용하면 안 좋아요. 근데 적절한 데서 잘 쓰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보통은 이제 연산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int a에다가 뭐 1 더하기 2 하면은 요게 이제 결과값이 여기에 담기죠. 얘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my class mc3 해서 이렇게 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돼요. 이게 되게 하려면은 이 더하기가 하나의 함수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더하기 옆에 나오는 거를 4개의 변수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건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건 대입 함수가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왔다? 그럼 함수의 리턴 값입니다. 이 빨간 줄이 뜨는 이유는 얘가 리턴이 없어서 그래요. 리턴이 없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리턴을 진짜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쓰는 더하기처럼 쓰고 싶으면은 좀 더 정확하게는 요거를 이제 리턴 개념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한다? my 클래스를 하나 만드시고요. mc num에다가 요걸 이렇게 넣는 거죠. 연산된 결과를. 그 다음에 return mc를 해주시면 됩니다. my 클래스를. 그죠? 그럼 void가 아니라 return 타입을 my 클래스로 잡아야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는 좀 지울게요. 요거는 그냥 오버로딩이 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기호, 함수 이름을 기호로 잡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때 이제 기호의 오른쪽에 오는 거는 4개 변수, 기호의 왼쪽에 오는 거는 리턴 값입니다. 기호라기보다는 그 기호를 수행하는, 그 연산을 수행하는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을 다시 가서 보시면 MC1이 그 연산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고요. 얘가 수행하고 있는 연산은 플러스 연산자고요. 이 MC, 그러니까 my 클래스가 수행하는 플러스는 두 my 클래스를 가지고 그들의 멤버 변수인 num끼리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my 클래스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여기를 MC 클래스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인트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실 거면은 리턴 타입을 어떻게 바꿔주시면 된다? 그쵸, 인트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를 인트로 바꿔서 이렇게 넣으실 필요 없이 바로 이거를 리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뭐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방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객체 멤버 변수가 많으면 다양한 그 연산 결과를 담아야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자기 자신 타입을 그대로 리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my 클래스로 리턴을 해줄게요. 됐고요. 자, 그럼 여기 다시 my 클래스로 바꿔주고, 자, 이제 MC3에 getNum을 하시면은 얘 num이랑 얘 num이 더해진 100이고 200이죠. 300이 나올 거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문법적인 지원이 있어서 적절하게 잘만 쓰면은 굉장히 좋다. 근데 이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무조건 좋은 거, 100% 좋고 완전 좋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얘도 막 쓰면 안 좋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간단하고 직관적인 경우에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게 막 클래스가 좀 복잡한 상태에서
이 기호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표현하게 되면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냥 플러스랑 더하기는 사실상 이거를 보나 이거를 보나 하고자 하는 바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막 좀 복잡한 기능을 하는 함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에서 막 곱하기도 했다가 나누기도 했다가 더하기도 했다가 어떤 수식을 적용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이런 과정을 하나의 연산 기호 뭐 별표 같은 걸로 딱 압축시켜버리면 나중에 이 객체 1과 객체 2가 이 별 연산자로 연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곱하기를 하는 건지 나누기를 하는 건지 이게 이제 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죠. 함수 내용을 보지 않으면.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호는 정말 간단하게 어떤 의미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복잡한 건 표현 못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복잡한 함수를 연산자 오버로딩해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지고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산자 오버로딩 막 쓰시면 안 돼요. 정말 간단 명료한 그런 함수에 한해서만 사용을 하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웬만하면 그냥 함수 이름으로 쓰시는 게 크게 뭐 불편하지도 않고, 오히려 함수는 이름은 내가 어떤 단어의 조합으로 이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 함수인지 이름만 보고도 알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배우냐면, 왜 제가 지금 언급을 하냐면, 이거 제가 여기다가 구현을 해버렸네. 이거 구현은 여기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지우고요. 이거 구현을 일단 여기다 보내버릴게요. 헤더 파일에 말고 cpp 파일에 보내서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해주고요. 요거는 이 함수의 주인을 나타내는 거고, 요건 리턴 타입을 나타내는 겁니다. 헤더는 좀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구현 부분만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겠죠. 오퍼레이터 이퀄. 자, 이퀄은 지금 여러분들이 안 만드셔도 요거는 아까처럼 컴파일러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정확히 복사 생성자랑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my class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정확히 똑같아요. 복사 생성자랑 그냥 얕은 복사 해줍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얕은 복사.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num의 타겟에 num을 그냥 넣어주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있는데 여러분이 안 만들어도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MC 마이 클래스를 MC4 하나 만들고 MC3를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 대입은 뭐라고 해야 될까? 객체에서의 대입은 사실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대입이 아니라 사실상 뭐였다? 요런 오퍼레이터 함수가 있었던 겁니다. 연산자 함수가 있었던 건데, 여기다 만들었나요 또? 이런 게 있었던 건데, 이게 없다라고 안 만들어도 컴파일러가 대신 만들어주니까 이게 작동이 되고 있었던 거죠. 얕은 복사 기준으로. 자, 그래서 문제 해결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드시면 돼요. 이거를 일단 여기서 만들고 완성되면 옮길게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은 MC3의 내용을 MC4에 복사를 했으니까 이 MC4에 get num 하시면은 300이 나오겠죠. 복사가 잘 됐을 거예요. 똑같이 3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봤고요. 사실상 클래스에서 연산자, 이퀄에 대한 연산자 오버로딩은 이미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것도 얕은 복사 기준으로. 자,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요거를 다시 돌아와서 테스트로 돌아올게요. 아까 했던 거. 자, 지금 요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요거 실행을 하면은 그 그러니까 메모리 해제를 2번을 똑같은 주소로 2번을 해가지고 에러가 났던 그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뭐만 추가하면 된다? 이 이퀄에 대한 오퍼레이터 연산자 오버로딩만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깊은 복사로. 그래서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헤더를 일단 가야겠죠? 여기에다가 적을게요. 테스트를 리턴을 해야 되고 오퍼레이터 이퀄이고요. 당연히 복사 생성이랑 똑같이 작동을 할 거기 때문에 매기면서 타입은 똑같이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요거를 복사를 해서요. 복사 생성자 복사를 해서요. 여기에다가 리턴 타입만 적어주시고 이름은 오퍼레이터 이걸로 적어주시면 끝입니다. 됐죠? 자, 해서 자 되는지 이제 볼게요. 딱 요거 오퍼레이터 하나 추가를 한 거고요. 다른 건 걷는 게 없습니다. 자, 제가 리턴을 안 했네요. 요거. 테스트랑 이렇게 하나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 말고요. T1에다 해주시면 돼요. 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리턴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매개 변수라고 생각하시고 요게 연산의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로 연산의 주체에 적용이 돼야겠죠? 요건 저의 좀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이드로 해주시는 게 맞아요. 아까처럼 원복을 시키고요. 여기를 보이드로 해서 자기 자신한테 복사가 되어야 할 값들을 대입하는 게 맞죠.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 빨간 줄 뜨는 거는 헤더랑 맞춰주시면 돼요. 보이드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복사가 잘 되고 에러도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대입을 할 때 깊은 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금 중간중간에 저도 좀 헤맨 부분이 있었는데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길게 왔는데 2시간에 걸쳐서 객체 복사에서는 얕은 복사, 깊은 복사의 개념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객체 복사할 때 사용되는 메서드는 복사 생성자랑 그 복사 대입 연산자 두 가지인데 우리가 안 만들면은 얕은 복사 기준으로 그냥 컴파일러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깊은 복사가 필요하면 직접 언급을 해서 정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버로딩 하실 때, 연산자 오버로딩 하실 때는 오퍼레이터 붙이는 거랑 이 연산자의 오른쪽에 오는 건 연산을 하는 주체를 얘기하는 거죠. 연산자를 수행하는 객체 오른쪽에 오는 거는 매개 변수, 왼쪽에 오는 건 리턴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거 말고는 이제 뭐 딱히 볼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개념이었고요. 요거를